초원은 크레파스보다 선명한 푸르고 짙은 아지랑이를 무겁게 아물대며 숨을 쉰다. 작은 언덕에서 한가로이 말들을 바라보는 백테르. 작은 풀숲에서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는 두 아이, 테무진과 카사르다. 형제는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이내 백테르가 도망갈 수 없도록 양쪽에서 포위하며 활 시위를 당긴다. 너희들이 화를 겨눠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 타이치 우드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백테르는 동생들을 나무라지만 테무진의 눈에 있는 불꽃을 보곤 체념한 듯 의연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지막 부탁을 남긴다. 내 동생 벨구테인은 살려다오. 부탁한다. 테무진의 화살은 정확하게 백테르의 가슴을 관통해 숲속으로 사라진다. 타이치 우드족은 시족이지만 이제 부족으로 불려도 될 만큼 세력이 커져 있었다. 이들의 수장 뚱뚱이 칸 타르구타이는 신속하게 전사들을 모은다. 눈엣 가시였던 익숙해의 아들 중 하나가 자신의 형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엘룬 일가를 고립시키며 세력은 커졌지만 초원에서 평판은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존속살해를 한 태무진을 잡아다 벌을 주면 자신의 평판도 올라가고 태무진도 제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물론 이를 벌할 수 있는 건 보르지긴과 타이치 우드가 친척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타르구타이의 전사들은 말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태무진이 살고 있을 오농강변으로 달린다. 한편 백테르를 살해한 것을 알게 된 호엘루는 태무진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었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탓해 무엇하겠는가. 소식이 타르구타이 귀에 들어간다면 분명 태무진은 살아남기 힘들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산으로 도망갈 준비를 한다. 산중턱. 좁은 길목에서 전사들을 상대하고 있는 가족들은 장애물을 설치하고 활을 잘 쏘는 카사르를 앞세워 잘 버티고는 있지만 제압당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타이치 우드족의 목표는 태무진. 가족들은 태무진에게 말을 내어주며 더 깊은 산속으로 숨게 합니다. 이를 눈치챈 타이치 우드 전사들은 의미 없는 소모전을 그만두고 태무진이 내려올 만한 길목을 지키기로 합니다. 산에는 먹을 것이 없기에 곧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잡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무진에게 배고픔을 참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산속엔 각종 나물과 열매도 있어 무려 9일을 버텨냅니다. 이제 전사들도 물러갔을 거란 생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데 기다리고 있던 타이치우드 전사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타르구타이의 마음 같아서는 태무진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에게 그럴 권리는 없었기 때문에 호엘룬 가족을 버려둘 때처럼 말려 죽일 생각으로 목과 손에 칼을 채워 타이치우드족의 게르들을 하루씩 돌아가며 생활하게 합니다. 부족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모욕을 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과거 익숙해의 부하들이었던 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태무진을 괴롭힘으로써 세력의 소속감을 다지기에도 적격이었고 24시간 칼을 차고 생활하는 태무진은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인도 견디기 힘든 엄청난 형벌을 고작 10몇 살의 태무진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안 죽는 거 아시겠구나? 그렇습니다. 태무진은 살아서 징기직한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분명 인내심만 가지고 견디기엔 무리가 있는 형벌이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흰색,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함을 상징하죠. 반면 여러 색이 섞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지막엔 검은색이 됩니다. 여느 사회가 그렇듯 몽골족에도 신분의 귀천이 있습니다. 바로 순수혈통을 상징하는 흰 뼈와 혼혈의 검은 뼈로 나뉩니다. 신라에도 골품제가 있었죠. 흰 뼈는 성골, 진골에 해당하며 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은 뼈가 천미는 아니고 육두품 정도의 위치입니다. 타이치우드의 가축을 관리하는 소르칸 시라는 솔두스 시족의 수장입니다. 초원에서 가축을 관리한다는 건 계급이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은 태무진을 소르칸 시라의 집에서 맞는 날입니다. 사실 이 가족은 태무진을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소르칸 시라에겐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태무진과 비슷한 또래로 불쌍하게 여겨 아버지에게 칼을 풀어주고 잘해주자고 떼를 써서 이 가족에게 올 때만큼은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미쳐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속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준 소라칸 시라 가족 덕분에 태무진은 미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갈 때
누군가 당신에게 물 한 모금 적선해준다면 조금 더 살아갈 수 있겠지만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죽어간다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닌 것처럼 태무지는 서서히 몸과 마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무지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발악이라도 해보고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답이 없다. 태무지는 판돈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기로 합니다. 초원의 잔치는 며칠 동안 마시고 토하고 다시 마시는 그야말로 술독에 빠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오늘은 타이치우드의 잔칫날. 그동안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참으며 오늘을 기다린 태무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감시병을 기절시키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물론 칼을 풀 방법이 없으니 그대로 차고 달립니다. 타이치우드족은 태무진이 탈출한 것을 알아채고 얼큰한 상태로 추적을 시작하지만 상대는 맨발에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소년 한 명. 놓칠 수가 없습니다. 태무진은 추적자들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강으로 뛰어들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한밤중의 강물 속, 여름이라 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는 시베리아 숲 바로 아래, 인내심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추적자들 중 한 명이 물속에 태무진을 발견합니다. 사실 태무진도 발각될 확률이 높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발각될 확률이 적은 물속을 택했던 거죠. 그냥 뛰었다면 100% 발각이지만 머리만 나와 있는 강은 83%의 확률로 떨어지고 이들은 만취한 전사들입니다. 68% 확률의 도박에 올인했지만 바로 걸렸어요.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기에 기적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을 찾았던 태무진에게 작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발견한 추적자가 소르칸 시라였던 겁니다. 태무진을 위해 소르칸 시라는 사람들을 구슬려 돌아가기로 합니다. 술도 취했고 밤이니 내일 아침에 말을 타고 추적하면 금방 잡을 수 있으니 이만 돌아가자고. 소르칸 시라의 자비 덕에 위기는 넘겼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여기는 광활한 평지가 펼쳐진 초원. 말을 타고 도망가도 발자국을 발견하면 금세 따라잡히는데 걸어가는 소년 한 명 잡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날이 밝으면 100만% 잡힙니다. 기적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못 살립니다. 뻔히 잡힐 걸 알고도 도망친 태무진. 그간 얼마나 지독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도박 중독자인 태무진은 다시 한번 올인을 준비합니다. 몇 번의 베팅으로 간이 커진 태무진은 자신의 목숨으론 성이 차지 않습니다. 소르칸 시라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베팅하려 소르칸 시라의 게르를 찾아 들어갑니다.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게르로 들어온 태무진을 보고 대경실색하는 소르칸 시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 토끼 같은 내 새끼들까지 위험해지게 하려는 이 머리 검은 짐승을 타르구타이에게 끌고 가서 포상이나 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태무진과 친해졌던 토끼 같은 새끼들은 아버지의 타는 속도 모르고 소르칸 시라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그리고 소르칸 시라 본인도 선한 사람이었으니 태무진의 칼을 벗겨 태워버리고 숨겨주기로 합니다. 한편 며칠을 수색했지만 태무진을 발견할 수 없었던 타르구타이 전사들은 오직 한 가지 가능성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놈을 숨겨주고 있다. 전사들은 본진의 모든 게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불, 가구, 짐수레까지. 당연히 소르칸 시라의 게르에도 전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도 전사들이 찾아낼 것 같습니다. 소르칸 시라는 터져버릴 것 같은 심장 소리가 머리 전체에 울리고 있습니다. 긴장 속 멈출 줄 모르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부여잡으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